네, 제 9강입니다.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비통착사강. 비통착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의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착오입니다. 착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문부터 먼저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본문이고요. 그러나 거기부터가 단서죠.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표의자가 큰 잘못을 했을 때 그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의사표시 규정이니까 역시 제3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가령 이제 우리가 비진입 표시는 알고였죠. 통정의 표시는 알고 볼래서 짜고 그 다음에 착오는 모르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 때 잠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갑이라는 애가 96만 원에 매도 청약을 하려고 하다가 타이핑을 잘못해서 69만 원에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고요. 을이 이 69만 원에 대해서 승낙을 했다. 그러면 지금 둘의 의사는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으니까 자연적 해석의 방법은 쓸 수가 없고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때는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서 69만 원의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갑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의사는 96만 원이었는데요. 표시는 69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69만 원짜리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그 말은 표시행위에 대응되는 내심의 의사, 69만 원짜리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은 지금 타이핑을 잘못한 거니까 이러한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네, 이러한 것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판례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판례사안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판례사안은요. 창신상해 사건이라는 판례사안이 있습니다. 갑이 이제 상가 주인이고요. 상가 주인이어가지고 여기에 101호도 갑소유고요. 당연히 맞은편에 있는 104호도 이제 같은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갑이 이제 이 104호를 매물로 내놓은 겁니다. 104호를. 그랬고 나중에 을이 계약서에 104호로 도장을 꽝 찍게 됩니다. 104호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때 중개사한테 104호를 매물로 내놓은 겁니다. 중개사께. 그랬을 때 이 101호가 뭐냐면요. 101호가 바로 창신상해인데 이 상가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박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4호는요. 쪽박집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파리만 날리니까 갑이 이 104호는 그냥 매도해버리자 라고 중개사한테 104호를 매물로 내놨는데 중개사가 착각을 해가지고요. 104호가 매물로 나온 걸 알면서도 104호를 이 대박집인 창신상해가 매물로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 을에게 가가지고요. 열심히 설명을 했겠죠. 빨리 잡아라. 그러면 대박 난다 라고 해서 결국에 을이 가가지고 이제 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매계약을 차려다 보니까 확인도 못합니다. 도장 꽝. 그리고 이제 대박의 꿈에 부풀어 가가지고 가서 104호를 확인을 했더니 104호는 창신상해가 아니라 바로 쪽박집이었다. 그랬을 때 이 판례사안에서 방금 우리가 봤지만 109조에 따르면 요건이요. 본문에 따르면 중요 부분에 해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단서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니까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줄여서 착오에서 핵심 요건은 중중입니다. 중중하면 재미없죠. 그래서 중요 부분에 해당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럴 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판례는요. 이 사건에서 매수인 을의 착오 취소를 긍정했습니다. 긍정했다는 말은 이때의 착오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해당한다는 겁니다. 즉 을의 의사는 대박집, 그 다음에
표시는 쪽박지. 불일치한 걸 내가 모르고 있는데 이러한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으로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 매매의 목적물이 동일한지 여부는 가서 확인해야 될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 의무가. 그래서 이 을은 가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과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실은 있습니다. 과실이란 건 뭐냐면 통상의 과실은 경과실이라고 하는데 과실은 있지만 중대한 과실은 없다. 중대한 과실은. 왜 중대한 과실은 없느냐? 누구를 믿었다? 전문가인 중개사를 믿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다고 결론했다. 그러면 결국에 알 수 있는 것은 착오가 경과실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결국 이제 착오와 관련돼 가지고는요. 중요 부분에 해당하느냐,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들이 핵심 요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의에서 양가로 1번. 착오라는 것은 모르고라고 했죠.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시자가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지문들이 나와 있는데 그 지문들의 앞을 보니까 어떤 단어가 붙어 있냐면 2번하고 3번은요. 양도소득세 착오 사건이라고 붙어 있고요. 4번에 벽돌공장 사건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착오 취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착오에서는요. 사건 중심으로 그 결론을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그래서 좀 억지스럽지만 양도세 사건하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벽돌공장 사건. 그렇게 되면 양도세는 누가 내느냐? 가진 자가 낸다. 벽돌공장, 너는 공장이나 만들어라. 힌트는 드렸고요. 그러면 양도세 사건은요. 전부 다 착오 취소를 받아줍니다. 착오 취소가 긍정이 됐다. 너는 공장이나 만들어. 착오 취소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먼저 착오 취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결정을 짓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는가를 확인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도세 사건은 방금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양도세액에 관한 착오고요. 다른 하나는 양도세 부과 여부에 관한 착오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전부 다 착오 취소를 긍정을 했으니까 양도세액은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장래의 사실이죠. 팔고 나서 나중에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도 착오에 해당한다? 해당해야 취소가 긍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부과 여부에 관한 사건에서는요. 양도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 이때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양도세 부과 여부에 관한 착오, 이거는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법률에 관한 착오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법률에 관한 착오도 착오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벽돌공장 사건 어떤 거였냐면요. 이제 그 토지를 매수를 해가지고 벽돌공장을 지으려면 그 전용 허가 등을 받아가지고 복잡한 절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그러한 사정을 몰랐고 그냥 바로 공장을 지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결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판례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법령상의 제한, 이러한 것을 모르는 것. 법령상의 제한이라는 게 뭡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 그것은 법령상의 제한을 몰랐다. 이러한 것은 그냥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문을 보시면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그런데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될 수가 없죠. 복수전 생각나시고 복수전? 고스톱, 복수전.
동기의 불법. 머릿속에 있는 거, 마음속에 있는 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줄만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액에 관한 착오는 장래의 사실이고요.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도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왜? 양도세 사건은 착오 취소가 다 긍정이 되는 거니까. 3번 법률에 관한 착오. 우리 판례 자신이 법률에 관한 착오라는 표현을 쓰고 가로를 쳐가지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 부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했다. 이것도 중요 부분에 해당할 수가 있다. 그러나 4번 벽돌공장 사건, 공장이나 만들어라. 착오 취소 안 받아준다. 매수인이 토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 중소기업 창원지역법의 복잡한 승인을 받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곧바로 벽돌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하여도 그러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착오 취소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로에 보시면 그러한 것을 법령상의 제한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발생 요건은 쭉쭉이니까 양가로 1번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기는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동기의 착오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는가? 동기의 불법도 고수도 복수전 사회질서 위반일 수가 있었죠. 언제? 얘가 표시가 됐을 때 기본적으로. 그래서 동기의 착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만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게 표시가 되게 되면 취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표시가 돼서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다라면. 그러나 무엇까지는 필요가 없냐면 합의할까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냥 암기를 하는 거냐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 동기 표시설이지 동기 합의설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표시가 되어가지고 다음 법률행위 내용이 되고 중요 부분에 해당할 때 취소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베타. 이 마이너스 의미는 뭐냐면요. 표시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왜 표시가 안 됐느냐? 상대방이요. 유발. 동기의 착오를 상대방이 유발 제공했을 때는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유발 제공한 상대방, 이 상대방의 우리 판례 사안들을 보면은 전부 다 공무원님들이야. 공무원이 법령을 잘못 알아가지고요. 가령 증여할 필요가 없는데도 증여하라고 유발 제공하니까. 네, 이러한 경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 보시면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즉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그랬고 기업번에 귀속 해제된 토지 사건. 네, 이게 바로 공무원이 유발 제공을 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다음 니은번 기망행위로 인하여 기망이라는 건 사기당한 겁니다.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뿐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지금 이거는 착오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는 있죠. 동기는 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착오 취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기 취소입니다. 사기 취소. 사기 취소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사기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중요 부분의 판단 기준은요. 판례가 두 개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중 기준설. 이거는 표의자와 그 다음에 일반인 두 개의 기준. 표의자는 주관적인 거고 일반인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인 거고.
두 개의 기준을 다 사용하는 판례가 있고 니은번처럼 객관설, 보통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판례도 있다. 다음에 이제 3번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본 판례 기업번 건물 및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하다. 그러한 근소한 차이만으로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다음 니은번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무효인 가압류 사건 제일 중요한 판례입니다. 중요 부분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다 하더라도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왜 중요 부분이 아니냐? 거기 나와 있죠. 그 가압류는 무효인 가압류이기 때문에 그 가압류에 의해서 어떠한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핵심 판례가 되겠고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는 자주 나온 판례가 바로 기업번의 하천 부지 사건.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절반의 면적이 하천인 경우에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당연히 중요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 판례 사안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어를 위해서 그 물상 보증인이 되어준다. 담보물을 여러분이 제공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근저당권 설정자가 돼가지고 계약서에다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무자인 줄 알고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거기에 이름이 되어 있다.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